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관계의 종류는 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 또는 사람이 아닌 것, 이 사람이 아닌 것은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닌 것과 감정적 또는 신체적 또 인지적 그리고 이해적 교류를 나누는 것, 이것을 이제 관계라고 합니다. 감정적, 신체적, 이해적 교류, 이거는 뭐 금방 이해가 되시죠? 인지적 교류라는 건 뭘까요? 인지적 교류라는 것은 뭐 정보, 지식, 판단, 믿음을 문자 또는 글로 나누는 것, 이게 이제 주로 인지적 교류입니다. 관계는요, 태어날 때부터 있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 갓난아기로 태어날 때는 뭐만 있을까요? 몸, 그리고 이제 마음이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겠죠. 관계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엄마나 이제 가족이 둘러싸고는 있지만은 아기한테는요, 그게 관계로 이게 인지되지가 않죠. 엄마를 이제 첫 번째 관계가 이제 엄마가 되는데요. 엄마를 엄마로 알게 되는 게 태어나자마자가 아니고요. 생후 5개월째가 돼야 엄마를 엄마로 인지합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아빠로 인지를 하죠. 자신을 자신으로 인지하는 것. 이건 언제부터일까요? 이게 처음부터가 아닙니다. 엄마를 먼저 인지하고 나서 엄마가 있고 이게 내가 있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생후 2살이 가까워서야 나를 나로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점점 관계가 진행하게 되죠. 뭐 형제, 자매, 친척, 이웃 이렇게 등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청소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점점 관계가 더 많아지죠. 그래서 친구, 뭐 선생님, 그리고 이해관계, 일 또는 이해관계, 그리고 사회관계, 이렇게 이제 관계가 확장해 갑니다. 내 관계의 종류,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계라고 하면은 전부 다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라고 생각하시죠.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데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체하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각각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사람이 아닌 것과의 관계인데 이 사람이 아닌 것과의 관계가 점점 늘어납니다. 사람이 아닌 것과의 관계가 점점 늘어나면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각각 세 가지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아마 뭐 익숙하실 겁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친밀 관계, 두 번째가 일, 이해 관계, 세 번째가 사회 관계입니다. 친밀 관계는 뭐 신체적, 감정적, 뭐 또 이해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겠는데 그걸 목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지적 교류도 나누는 관계죠. 그래서 일상을 같이 하고요. 감정을 나눕니다. 누구랑 그럴까요? 뭐 가족, 연인, 친구들하고 그렇습니다. 일, 이해 관계, 여기에는 이제 이해 또는 손해, 이익과 손해가 기재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 뭐 동료, 부하 또는 고객이 있어야만 내가 이익이 생기죠. 다 이해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임을 합니다. 또는 공동체를 만듭니다. 전부 다 어떤 이해를 갖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인맥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다 이해 관계입니다. 반면에 경쟁자 또는 적, 경쟁자하고 적도 당연히 이해 관계죠. 근데 다 우리는 이제 이 앞에 것들은 전부 다 이익 쪽이죠. 그런데 경쟁자 적은 어떤 관계일까요? 손해를 끼치는 관계입니다. 그래도 역시 이해 관계가 되겠죠. 사회관계라는 것은 나는 잘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이제 사회관계입니다. 이 사회관계는요, 대부분은 뭐 신체적, 감정적인 관계는 별로 없고요. 거의 다가 인지적 교류입니다. 그래서 글과 말로 하는 거죠. 나는 아는데 상대방이 나를 모를 때, 이런 교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지도자, 아니면 연예인. 그분들은 나를 모르죠. 본인들은 뭐 안다고 하겠지만 진짜는 사실 모릅니다. 나만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댓글을 쓴다든지 뭐 하여튼 그렇게 이제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하고 연예인의 관계. 반대로요. 나는 모르는데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를 합니다. 말과 글을 하죠.
이것도 이제 사회 관계입니다. 역시 내가 이렇게 SNS에 뭘 올렸는데 예를 들면은 거기다 댓글을 답니다. 나는 그 사람은 나를 알죠. 내가 쓴 뭐 때문에 아니면은 나의 모습을 보고 프로필을 보고 나를 알고 나한테 뭔가를 남깁니다. 나는 모르지만은 네, 이걸 이제 다 사회 관계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사람이 아닌 것 또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과의 관계입니다. 예,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스마트폰과 반려동물입니다. 네, 스마트폰은요, 신체적 관계는 아니죠. 감정적 관계도 아닙니다. 다 인지적 관계죠. 전부 다 뭐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죠. 네. 반려동물은요, 이제 만질 수 있고요. 네, 좋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신체적, 감정적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요, 홀로족이라 그러죠. 네, 사람하고는 별로 같이 밥도 안 먹고요. 네, 같이 놀지도 않고요. 잠도 혼자 자고요. 집에서도 혼자 있습니다. 네, 이걸 이제 홀로족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혼자 있는 게 아니죠. 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습니다. 아니면 둘 다 있거나요. 스마트폰이 있거나 아니면은 개,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하고 함께 삽니다. 네, 홀로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회사, 단체 또는 정부와의 관계입니다. 네, 이것도 사람은 아니죠. 사람이 만든 거긴 하지만은. 그래서 회사, 단체, 정부하고는요, 이걸 갖다가 이제 의인화 또는 인격화 하는 거죠. 그래서 의존적 관계 또는 동일시의 관계를 합니다. 만약에 회사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회사가 나의 종교야. 이렇게 말하는 분이 간혹가다 있을 겁니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회사하고 나를 동일시하는 거죠. 또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가지고 회사 인간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회사하고 동일시하는 거죠. 또 인격화해서 뭐 그 회사나 그 단체가 나를 이렇게 대했어. 사람이 이제 대하는 건데 회사나 단체가 나를 이렇게 대했어라고 할 때 이 회사하고 단체를 갖다가 인격화하는 거죠. 또는 정부에다가 이 정부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예, 이것도 이제 인격화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신 또는 영과의 관계입니다. 신 또는 영과의 관계는요, 교류 중에서 인지적 교류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믿고 내가 기도하고 그러면은 또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그게 성장이 되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감정적 교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존의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신 또는 영의 관계는요, 이게 거의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네, 내가 믿고 추구하고 따라야만 나한테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렇다면 영향을 안 미치니까 거의 일방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6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네, 이 6가지 관계는요, 다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관계가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관계적 자아라고 하는데요. 내가 나로서 존재하지 않고 관계에서 내가 존재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남에 의해서 좌우되는 나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죽습니다. 근데 관계도 똑같습니다. 예, 관계도 이제 시작하고 또 이제 그 남을 알게 되겠죠. 예, 시작하고 알기로 시작해서 또 성장하고 그리고 이별하고 네, 이게 이제 같은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사람은요, 내 몸, 마음이 이제 기본이죠. 그래서 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내 몸, 마음으로 하는 것들이 있죠. 먹고, 자고, 뭐 입고, 치장하고, 이동하고, 놀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내 몸,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네, 24시간. 그리고 또 그다음에 내 몸만 가지고 성취를 합니다. 뭐 일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돈을 번다든지 아니면은 돌봄을 한다든지. 네, 그리고 또 관계를 합니다. 네, 이 모든 것을 한 몸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관계 중에서 어떤 관계를 선택하느냐 다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선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크게 3가지 내 몸맘, 내 성취, 내 관계도 선택이 필요하겠죠. 관계에서도 당연히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6가지 관계 중에서요, 가장 우선순위는 뭘까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우선순위일까요? 네, 당연히 친밀 관계가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가족, 연인, 친구. 네,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관계로 인해서 이 친밀 관계를 희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어떤 관계를 주로 하고 있나요? 혹시 불필요한 관계로 내 몸마음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부터는요, 내가 선택한 우선순위로 새로 시작해 보세요.